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인데 조금 더 가까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대변되고 그 디지털을 실현시켜 준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전기기관, 뭐 전등, 뭐 전차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내 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975년도에 빌 게이츠의 모습입니다. 젊었죠? 45년 전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스를 만들면서 처음 회사를 설립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더니 회사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저렇게 구석구석에 한두 대가 있는데 저것을 이용해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 시스템으로 미국이랑 이메일을, 그때는 이메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 사실 윈도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은 우리한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기계를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이나 기업의 기존의 IT 센터, 전산센터라 그랬죠. 전산센터에서 돌아가는 그냥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윈도우 1.0이 나왔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윈도우 3.0이 90년도에 나왔고요. 95년도에 실질적으로 범용적인 윈도우가 나오게 되면서 윈도우의 세상이 열렸고요. 지금 현재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죠. 1990년도에 WWW 인터넷 컨셉이 나왔지만 초기에는 군사용이나 교육용으로 사용되다가 상업용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에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빠른 변화를 겪었냐 하면 보시다시피 1990년대 말쯤에 웹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2002년도에 이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빠른 속도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어놓으면서 세상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다 2007년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3년 전입니다. 그게 2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도 아니고 불과 13년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게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다. 저게 10년 후에 나를 지배하는 기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신기한 제품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됐습니다. 독특한 사람이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신기한 기계가 하나 새로 나왔다. 한번 써볼까? 뭐 그 정도. 그런데 그게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됐고 오늘의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폰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10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이 아니고 불과 13년 전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없었냐? 유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크게 많은 마켓쉐어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노키아라는 제품은 어마어마한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전화라는 것은 거의 모두 유선전화, 집에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통신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1987년도부터 20년 동안 노키아는 사실 세상의 통신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노키아는 어떤 일을 맞이하냐? 생전 통신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폰이라는 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우리는 핸드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노키아는 어떻게 됐나요?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왜?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키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여전히 강하고 내가 여전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노키아는 변화하지 못했고 변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를 당하게 됐고 변화를 당하게 돼서 결국에는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뭐 지금 현재도 노키아는 있지만 노키아의 핸드폰 비즈니스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올까요? 아이폰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촉을 세워서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화를 거부하냐? 이거는 단순한 그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 변화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뇌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변화를 요구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반응하냐? 무시하게 되죠. 옛날 디카라고 얘기하던 걸 쓰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열광을 했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디카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고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디카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 1억 2천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이 200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이거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로켓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스마트폰과 카메라는 단위가 다릅니다. 디카는 1억 2천만 대의 카메라를 팔면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점을 치를 때는 1억 2천만 대가 아니고 14억 7천만 대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게임에서 보면 완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 쓰시는 분은 전문가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카들,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이 디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다가 들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매일 내 주머니나 내 핸드백에 들어있는 기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을 때 이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웃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주머니에 내가 걸어 다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나는 어떤 플랫폼의 주인이고 나는 어떤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플랫폼 얘기를 끄집어내냐? 처음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공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공장을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공장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계에서는 길 잃은 한 사람의 숙련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G라는 회사는 2001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절대적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순위를 올리고 있었죠.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기, 가장 많은 기계, 가장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보시는 GE, 엑소모빌, 시티은행, 월마트, 자 2016년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 있나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위를 다리고 있는 애플, 구글,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 아무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었던 공장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이런 공장을 가지지 않은 플랫폼을 가진 기술을 가진 IT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울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뭐 우버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의 공장이나 생산 시설이 없이도 세계 시장의 탑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때 겪어왔던 것들이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전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